네, 포커스인 제주 6번째 판입니다. 안녕하시냐고 인사로 시작하기도 부담스러운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제주자치도는 7월이 되면 확진자가 줄어들고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보름 만에 전혀 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보름 동안 방역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되짚어 볼까 합니다. 신유경 기자, 이효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효영 기자. 네. 7월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거의 매일 두 자리 숫자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추세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확진자 수로 봤을 때는 그 14일, 2주 동안 봤을 때 이달 들어서만 177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130명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는 좀 이게 잦아들 기미가 아직까지는 좀 없다는 겁니다. 주로 유흥업소에서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20, 30대가 절반 정도가 된다면서요? 그 나이대랑 장소를 특정 짓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근데 제주자치도가 7월이 되면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거다.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낮췄는데 예측이 좀 잘못된 건가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당시에는 전국적으로도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주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6월 말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지난달 22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이제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준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거리두기까지 완화가 됐고 제주 역시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관광객 유입량이 늘게 되면 제주는 그 아무래도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다소 강화한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대신에 7월부터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PCR 검사 받아야 될 종사자가 한 5천 명 정도로 보는데 한 60%밖에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현재까지로는 한 2,900명 정도가 받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용 기자, 그리고 이달 들어 동선이 공개된 유흥업소 4군데 그리고 비공개되지 않은 게 한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 6개 유흥주점에서 지금 확진자가 거의 60명 이상 넘었나요? 이제? 그 정도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유흥업소에서 그렇게 집단 감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유흥주점에서도 집단 감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있었긴 했는데 일단 유흥주점 같은 경우가 그 산밀이라고 밀접, 그 밀집, 밀폐 등 대표적인 그 산밀 시설이잖아요. 게다가 한 장소에 좀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좀 오랫동안 술을 마시다 보면 뭐 거리두기나 마스크도 잘 안 써지게 되고 게다가 종사자분들도 한 곳에 있기보다는 좀 다른 곳을 좀 이동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집단 감염이 가장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유흥주점이기는 합니다.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들이 한 유흥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마다 다르긴 한데 한 곳에 잘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흥업소 중심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초 감염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니, 뭐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사실 이제 최초 그 감염원을 지금 확인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추적이 가능한 구조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유흥업소의 특성상 이 뭐 안심 코드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 명부를 잘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추적을 위해서 이제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을 좀 받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돌파 감염까지 그 유흥업소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확인이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이나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문 사실을 숨기고 있는 방문자들 가운데 그 확진자가 있어서 조용한 감염이 지금 퍼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동동선 공개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이제 고지가 됐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자발적인 검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주도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유흥주점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도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죠. 예, 아무래도 그 공무원들은 예. 지금 밤 10시 이후 사적 모임을 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공직사회가 좀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직 전체에 좀 찬물을 끼얹게 되기는 했습니다. 예. 이게 방역 지침을 어느 선까지 위반을 했는지는 조사 중이고 이게 아마 징계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약간 번외인데 최근에 공무원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좀 예. 드러나가지고 공직기강 이럴 때일수록 공직기강이 더 해이해지는 거 아니냐 논란이 좀 커지고 예. 있습니다. 원지사가 사과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주간 정책 조정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면서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지사의 이런 방침은 다소 이전과는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난 2월만 해도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에 좀 오는 걸 자제해달라 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어떤 이런 다소 좀 소극적인 태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뭐 그것까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에서 이제 예. 다니시면서 본인 이제 유튜브에 예. 뭐 운동하시거나 뭐 이렇게 드시는 모습 같은 거 촬영해서 예. 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호 기자, 그리고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지금 제주자치도가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 8일 만에 2단계로 올렸고 또 추가 격상도 지금 검토되고 있고 뭐 지금 오늘이 목요일 오전인데 뭐 오늘 오후라든가 내일이라든가 격상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했던 게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걸 좀 인정하는 셈인 거죠, 그러면? 뭐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맞추기로 했던 그 거리두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높이게 되는 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측을 못한 게 맞다고 보여지고 게다가 저희가 지금 녹화되는 게 목요일 오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요일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그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빠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뭐 내일 오전이라든가 아마 결과 거리두기 추가 격상에 대한 안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2단계 조정안을 발표한 게 지난 9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적용은 12일부터였는데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이 이제 지역 감염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확산된 상황이어서 지금 보면 아무래도 한 발 늦은 정책이 아니었나. 늦었다. 예,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결국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명령을 사실 내렸습니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올해 두 번째잖아요. 예. 그 올해 초에도 예. 집합금지가 한 번 됐었고 그게 풀린 게 2월 15일인가 그런데 이게 5개월 만에 다시 집합금지가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집합금지는 기간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기한인데 대상은 1,3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령 위반은 뭐 고발하고 뭐 당연히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 닫은 곳은 지금 정부 차원의 그 손실보상은 지금 얘기가 좀 돼서 이건 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도 그 유흥주점의 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내용이 이번 임시회에 지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던 상황에 제주자치도가 지자체별 자율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1순위에 포함해서 좀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사실 공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저희가? 저희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제보가 당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보가 왔는데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1순위로 뭐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맞느냐 뭐 이런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자율 접종이 시작되는 건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 접종 그 우선순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대면 접종이 많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확인을 거쳐서 유흥업종이 1순위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주자치도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그 자율접종 1순위에 포함시킨 이유를 뭐라고 좀 해명을 하던가요? 사실 이제 방역상의 이런 어떤 정책으로 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14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확진자의 한 33%가 유흥업소 연관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진자 발생이 이제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효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밀접하고 이렇게 밀집한 상황에서
그 감염의 위험이 큰 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의 어떤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좀 인정이 되지만 예. 현재 이제 중요한 거는 백신이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백신이 모자라고 예. 그 교육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50대 이상이라든지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예약이 어려워서 접종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사전에 뭐 이렇게 유흥업이 이게 1순위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다면 공감대를 얻었으면 예,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취재를 통해서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예. 좀 더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뉴스 보도를 했고 아무튼 이런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1순위 접종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여튼 온오프라인으로 좀 상당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이제 맘카페 뭐 이런 예. 데들에서는 이제 이게 맞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뭐 아주 이제 원색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이 가서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어요. 예. 뭐 그 전후 관계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도청 게시판을 통해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청원도 좀 예. 예, 중단해 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도의회 임시에서도 이 예.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뭐 문제는 도에서 먼저 터트리면은 뭐 수습은 우리 의회가 하는 게 예. 한두 번이냐 그런 말들도 하고 게다가 의회와도 소통 창구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의회도 좀 놀랍다라는 반응을 해가지고 예. 어쨌든 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좀 불만스럽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좀 반대 여론이 이렇게 강한데도 제주자치도는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 접종을 일단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 강행을 지난해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 방역. 뭐 방역상에 이제 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민원이 좀 많아지고 예. 뭐 하다 보니까 유흥시설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 좀 전면 중단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전후 관계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뭐 유흥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제주도민이 접종이 우선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원정 유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 유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에 온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가려낼 거냐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접수를 받는 방식이 본인이 그냥 이렇게 예. 그 만약에 유흥업 종사자다 하면 유흥업주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접종 신청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이런 데들에서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예.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접종을 신청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다 접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종사자인지 아닌지 여부도 그걸 이렇게, 못하죠. 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유흥업소의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집합금지 명령 기간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이게 퍼진 장소가 예. 유흥주점이 기점이 되긴 했는데 이게 종사자에게서 퍼진 건지 아니면 손님에게서 예. 퍼진 건지는 딱 잘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확산의 원인이 뭐 종사자에게만 있다라고도 일단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흥업소 종사자 백신 접종이 우선을 접종하려고 해도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가 않잖아요. 뭐 예.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는 딱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유흥업소는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좀 꺼리는 것도 있고 예. 게다가 지금 그 선제 검사 같은 것도 유흥협회 같은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는 정보에 좀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굴 어떻게 백신을 맞게 할 것인지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 요번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모의고사 본다고 하면은 백신 맞게 해준다고 예. 해서 가짜 모의고사 수험생들이 좀 몰려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백신을 맞기 위해서 나 유흥업소 종사자요라고 해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관리가 일단 투명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그 백신 우선 접종보다는 그래서 빠른 집합 금지가 좀 맞다라고 예. 저는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좀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를 1순위로 백신을 맞겠다고 정한 것은 방역당국이잖아요. 그래서 예.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가서 우리 1순위로 맞게해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흥업소 간 손님들이나 그런 것보다도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타겟을 받고 공격받고 있는데 뭐 유흥업소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 집단 감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뭐 목욕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체육부 뭐 노래방들도 다 있었는데 비난이 유흥업소 예. 종사자들에 대한 비난이 심해질수록 이분들은 숨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방역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
유흥업소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집합금지 명령을 좀 더 빨리 썼어야 차라리 된다. 저는 그게 낫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근데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유흥업소 영업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추가 격상을 검토하고 있고 또 거리두기 느슨하게 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정도 하고 결국 7월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게 빗나간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서도 조금 더 실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이제 뭐 여러 그 중앙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량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백신 공급량을 또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백신 공급은 좀 원활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는 전이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어야 했나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빗나간 건 맞고 일단 7월 초에 1단계로 낮춘다고 해서 좀 분위기 풀어졌다가 열흘 만에 다시 2단계로 올리고 그리고 이 2단계도 2주 동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며칠 안 돼서 다시 격상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계산이 틀린 거는 맞고요. 그리고 격상 요구가 그 2단계로 했을 때 야 이거 3단계 이미 그 핵심 지표는 됐는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 나왔을 때도 뭐 우리는 확산 루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 범위에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확산 루트는 알지만 통제 범위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거는 막지 못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물론 경제나 여러 가지 지표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물론 다 결과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빗나간 거는 맞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데 3단계로 올리면 코로나19 확산세에 잡힐까요? 뭐 방역 정책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이긴 하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역 당국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제주의 외부 조건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아요. 일단 확산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미 제주에도 퍼진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수도권 4단계로 하면 풍선 효과도 있어서 수도권 4단계가 된 게 제주에도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주가 뭐 수도권에서 볼 때는 제주가 아무리 심하다 한들 뭐 수도권보다 심하겠냐라고들 생각도 하실 거고 그래서 아무리 방역 단계를 높인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통계할 수는 없어서 잡힐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3단계로 좀 올리게 되면 지금 이제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한데 이제 4인까지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든지 이제 모임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지사가 사퇴 시기를 미루긴 했지만은 좀 뭐 조만간 할 것 같고 또 사실상 도정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현재 원 지사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사퇴를 한다라고 해서 뭐 의장한테도 말을 했다 뭐 또 번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는데 일단 사퇴 시점은 좀 늦춰진 상태죠.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인데 일단 지금도 사퇴 시점은 뭐 이날이다 말들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당장 다음날 확진자가 몇 명이나 갑자기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아마 제 생각이지만 원지사나 원지사 참모진 쪽에서는 하루에도 12번은 생각이 바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원지사 입장에서는 뭐 경선에서 사퇴를 안 해도 되지만 사퇴를 한 만큼 여기에 각오를 갖고 올인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본인의 시나리오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 기자는? 저는 뭐, 이게 경선 시점을 좀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컷오프 이런 일정도 있고, 그 이후에 일정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 그만두게 되면, 도정을 이제 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 사퇴 발표가 임박할 수도 있겠다.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원희룡 지사가 사퇴한 이후에 도정 공복이 생기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상황이 악화되면 책임지는 리더가 없다 보니까 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시죠? 저는 뭐 지금도 뭐 방역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하긴 하지만 방역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거 제가 맞죠. 예, 예. 알고 있기로는 이제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듯이 뭐 주요한 정책 상황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할 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뭐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도민들도 잘 협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이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과 같은 대유행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개인 한 명이 상황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있어요. 일단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든 재난지원금은 나올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원래 8월에 임시회가 안 열리는데 일정을 만들어서 8월 임시회를 끼워 넣었어요. 그건 2차 추경 때문인데 그게 한 1,500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코로나 추경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매칭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데 아마 8월쯤에는 원지사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김의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랑 김한국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손을 잡아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설정책협의회로 좀 풀어간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추경이나 재난지원금 건에서는 의회가 도에 약간 좀 끌려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추경은 주도할 수도 있다. 이 없어도 잇몸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코로나19 상황은 좀 더 저희가 긴밀하게 그리고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